자, 투약관리 및 투약일지 이제 개선이 저희가 5월 22일 날에 진행이 됐었고요. 자, 보시면 이게 자주 보던 평가지표 내용이죠. 평가지표 30편에 이제 투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 중에서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4번에 이게 좀 신설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투약 기록을 하되 기존에도 투약 기록을 했지만 추가된 항목이 뭐 투약량, 그다음에 잔량, 제공자명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추가된 게 투약량과 잔량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잔량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2024년까지는 잔량이라는 그 항목이 일지에는 없었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어떤 그 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좀 잔량이라는 부분을 좀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투약을 하는지, 약이 없는데도 계속 투약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잔량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으니까 25년도 이 평가지표가 작년 12월 달에 공고됐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년도 1월 1일부터는 잔량이 투약일지에 분명히 표시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 1월 9일쯤에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반영했는데 케어프가 1월 9일 날 반영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예, 그건 틀린 거고요. 1월 1일자부터 투약일지에 잔량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공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분명하게 잔량이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1월 1일자로 잔량을 표시하지 않는 분들은 그 수급자 투약분목 관리 가셔서 그 각 투약명마다 정보 수정 버튼 들어가셔서 투약 기간에 시작 날짜를 1월 1일자로 꼭 맞춰주세요. 간혹가다 뭐 저희 프로그램 개발된 날짜가 1월 9일이니까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1월 1일자부터 그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1월 1일자 투약일지부터 잔량이 표시가 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이거는 확인 방법. 평가 기준 아래쪽에 보시면 그 확인 방법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단 평가할 때 어떻게 확인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자, 먼저 확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여기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모두 다 이 항목들에 작성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고, 물론 이 내용은 저희 쪽 투약일지 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지에서 기록하시고 출력하시면 출력된 내용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대부분 평가 때 나오면은 그 출력지를 많이 보실 거예요. 화면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력지를 대부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공자 또는 작성자가 해당 그 종사자여면 가능하고요. 저희 쪽 8-1번 직원관리 쪽에 직원을 등록하시잖아요. 거기다가 간혹가다 뭐 기타로 해가지고 어떤 뭐 공익요원이랄지 또는 뭐 계약사를 등록하시는데 그분들은 기관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종사자만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그 종사자만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또 파란색 글씨 잠깐 보면은 자,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자, 경구용 처방약, 즉 뭐냐면 그 전문 의약품을 기록하고 이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이 중에서 경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구용. 자, 경구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입을 통해서 드시는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좌약도 있겠고 또는 뭐 바른 약도 있겠지만 또는 안약도 있겠고요. 또는 주사제도 있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경구용 처방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투약 일지에 잔량이 표시돼야 되는 그 종류는 뭐냐면 입으로 드시는 즉 경구용만 그 투약 일지에 잔량이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직도 그 안약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주사도 관리해야 되는지 또는 연고도 관리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분명히 여기 글자가 그대로 경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구용만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또 그 약 포장 개봉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약 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이제 ATC 포장이랄지 뭐 PTP 포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또 소 내용으로 해가지고 투약량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ATC 포장, 우리가 뭐 약국 가시면 약국에서 이제 약사분들이 꼭 이렇게 그 ATC 포장재, 즉 종이에다가
뭐 약간 불투명한 종이에다가 거기다 이제 담아서 다 주잖아요. 여러 가지 약들을. 예, 그게 ATC 포장재입니다. 그죠? 예, 저도 이제 이거 이번에 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PTP. PTP는 그 여러 개 이제 그 캡슐식으로 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딱딱 까서 그 드시는 약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액체약 뭐 파우치 포장은 포개수, 알약병 포장은 뭐 알약개수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그 경구용 입으로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모두 다 셀 수 있는 약들. 그다음에 이제 ATC 포장은 이걸 하나의 어떤 그 포 단위로 본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이 그 포장 하나에 10개 약이 들어 있습니다. 10개 약이 들어 있으면은 그 10개 약을 한 번에 그 한 포 안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10개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포를 단위로 하나 들어있는 그게 한 포니까 그게 바로 하나의 어떤 투약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약량을 10개 한꺼번에 드시는 거기 때문에 ATC 포장 같은 경우는 포장재 자체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추가하니까 뭐 의문지 또 뭐 꼭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공단에서도 ATC 포장 단위로 해서 기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처럼 이 포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낱개 알들을 다 따로따로 그 투약할 때 기록하셔도 된다라고 둘 다 인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차피 뭐 약을 투약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약을 투약하시는 거니까 그에 대한 기록만 잘 돼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공단에서 이 ATC 포장이라는 부분을 좀 제공한 이유가 뭐 제 판단은 뭐냐면요. 좀 기관에서 좀 여러 약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좀 쉽게 관리하시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좀 개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일일이 한 ATC 포장 안에 10개 정도 알약이 들어있는데 그 약들을 다 열거해가지고 저희 q f 전산에다 다 입력해서 또 그것들 다 또 체크해가지고 투약한다는 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묶음 단위로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뭐 신경과야 또는 뭐 정신과야 또는 뭐 외과야 이런 식으로 해서 투약물에다 입력하시고 투약을 하시면 더 쉽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좀 기록할 수 있도록 좀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 확인 방법 밑에 보면 그 선정 방법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 ATC 그 포장 한 포당 한 개 투약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하루에 3포. 자, 보면은 그 31분을 받았다. 그럼 하루에 3포를 받고 30개면 총 그 90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공단에서 제공된 예시가 되는 거고요. 하루에 3포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30일 받았다 그러면 예, 총 90개 알약이 들어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 개수 산정 방식은 1포당 1개라는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투약 평가지표 보시면 이렇게 투약 관리 일지라고 돼 있어요. 투약 관리 일지. 그다음에 이제 투약 기록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투약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처방받은 약들 다 기록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ATC 포 단위로 기록하시는 업체들, 그 기관들은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또 납교를 하시는 기관들은 납교를 하시고 아까 둘 다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리되는 약품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하이피칠 지형 5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서 투약량을 뭐 총 3개 했고 잔량이 총 90개에서 3개 했으니까 이제 잔량이 87개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케어프 전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단하고 똑같은 예시로 제가 똑같이 지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빈도 FAQ를 보시면요. 예, 다빈도 Q&A나요. 여기도 보시면은 자, 99번에 뭐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 기록 하나요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어르신이 어떤 뭐 명절 때 뭐 아드님 댁을 가신다든지 또는 외출 외박 즉 뭐냐면 병원으로 입원하실 때 처방받는 약을 또 들고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저희 쪽에 그 잔량 조정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투약을 그날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는 그날에 그 외출 직전 또는 외박 직전에 투약을 일단 먼저 하실 거 하시고 아침에 투약을 하신 다음에 또 오후에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침 약까지 투약을 끝내시고 그다음에 나가실 때 받은 약을 이제 현재 잔량에서 빼면은 그 실제 잔량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희 쪽 그 잔량 조정 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그 입력된 양이 다음 날부터 기록할 때 이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보면 여기서 잠깐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수급자가 외출 외박을 한 상태에서
그 이제 들고 나가신 약이죠. 지참한 약에 대해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시 확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외출 외박했을 때 그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투약하신 거 있잖아요. 병원이랄지 댁에서 그것까지 투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물어보시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기관 저희 쪽 그 전산 투약일지에서는 며칠 날짜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 중간 날짜는 뭐 외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원래 투약하는 시간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외출 외박 등의 기록을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며칠간 투약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에 대한 증빙을 뭘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뭐 외출이랄지 외박이랄지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보시면 그 1-5번에 외출 외박 그 기록하는 그 장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해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일대일 문의 달면서 보니까 그 문의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투약관리 쪽에서 한 뭐 27일부터 한 30일까지 뭐 투약 기록이 없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외박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제 딱 가보니까 누군가가 외박이라고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박으로 기록해 놓으시면은 실제 그날 왜 기록이 안 됐는지를 이런 그 외출 외박 이력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 때 물어보시면은 증빙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잘 기록하셔야 돼요. 물론 외출 외박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서 생성하시면 이제 반수가 부분까지 다 자동으로 연동되게끔 제가 처리해 놨기 때문에 이건 꼭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라도 이거 기록 안 하시고 계속 뭐 투약도 하시고 급여도 하시고 급여도 제공 안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투약이랄지 기록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실제 나가셨을 때 이렇게 기록 외출 외박 이력을 먼저 작성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급여 기록할 때 이제 문제 없이 잘 필터링 해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또 보시면 밑에 자 이제 시설 내로 복귀 시 약물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을 기록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기록된 거는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수급자의 외출 외박 대장은 자 기관에서 투약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빈도 그 Q&A 부분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보면은 투약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공지사항이랄지 또 자료실 보시면은 이런 그 다빈도 Q&A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99번하고 100번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의약품에 대한 투약 시 약국에서 포 단위로 아까 ATC4가 되겠죠. 예, 포 단위로 처방받았을 때에도 투약량 및 잔량을 알약 단위로 기록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이런 문의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또 Q&A를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단에 뭐 제시된 그 안내에 따라서 동일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전문의약품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처방 전에 나온 ATC, 즉 약국 재포장 조제약이죠. 약국에서 그냥 조제한 약입니다. 자, 약물에 대하여 포 개수별로 잔량 관리할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그 평가지표에 나와 있던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자, 이런 설명도 있겠고 결국 ATC 한 포를 투약했을 때 그 한 포로 투약이 됐다라고 기록하시는 거고요. 총 만약에 뭐 그 90포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다 저기 속량 기록할 때 이제 90%로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가서 자 보면 여기 밑에 또 공단에서 제공된 예시를 보시면은 실제 그 ATC 포장 하실 때 그 약명을 투약명을 또 입력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알약을 다 기록하실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내과약인지 뭐 정신과약인지 또 내과약인지 정신과약인지 또는 뭐 외과약인지 뭐 그런 부분 또는 뭐 치매 뭐 지연약인지 뭐 그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약을 그 제공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투약명에다가 명확히 기록하시라는 얘기예요. 투약명 자체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단도 이렇게 예시까지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Q&A 또 있습니다. 자,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은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뭐 이렇게 뭐 두통약, 타이레놀 또는 어떤 뭐 감기약이랄지 소화제, 가스활명수 같은 거, 또 뭐 판피르네프랄지 뭐 감기약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 수급자 전용의 어떤 그 약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구급약품을 해가지고 상비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어떤 그
응급 어떤 그 조치할 때 또 뭐 두통이랄지 또 소화제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에서 준비하는 어떤 약이 되는 건데, 자, 진짜 시설 평가할 때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을 수급자에게 투여 시 의사와 처방이 반드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나 상비약의 경우도 약품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권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으로 어르신별 투약 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신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제가 오늘 드리는 어떤 설명에 보면 이제 ATC 투약이랄지 또는 투약 관리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실제 그 이제 평가에서 투약 기록을 하실 때 실제 이제 어떤 그 제공 시간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평가를 하긴 하는데, 어떤 그 투약 그 제공하실 때 정해진 직종은 없습니다. 또 정해진 직종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간호사분이 휴무시면 요양보석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사회복지사분이 하셔도 관계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급여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그 투약을 제공하신다든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서 간호사랄지 또는 요양보호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약 제공자가 여러 수급자인 경우에는 확인된다면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이제 동일하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런 거 좀 많이 물으셨는데, 어떤 그 생활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생활실에 보통 3-4분 정도의 어떤 수급자 어르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한 직원분이 여러 생활실을 똑같은 시간에 그 투약을 했어요. 당연히 그거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생활실 맡은 직원이 똑같은 시간에 했다면 관계없는데,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생활실을 똑같은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 쪽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다 걸러내고 있어요. 예, 경고창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평가지표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이번에 개선된 저희 또 투약일지 개선 사항을 좀 화면하고 뭐 출력 부분들 이런 분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아까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던, 그리고 저희 공지사항에도 보면은 이 그 투약일지 관련해 가지고 공지사항을 좀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 잠깐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번에 그 시설 쪽에 보시면은 시설 공생의 공지사항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좀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3-1번에 투약 기록하는 그 사항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이랑 개선 자료,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가 이 개선 자료 안내복입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먼저 투약일지 화면에서 잠깐 개선된 거는 뭐냐면요. 그 전에는 그 투약 방법에 대해서 각 투약명별로 투약 방법 수정 버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화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투약 방법 수정을 일괄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상단 투약명 쪽에 투약 방법 수정이라고 버튼이 제공이 되고, 이걸 클릭하시면 각 모든 그 투약명별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 입력창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수정하고 싶은 그 투약명에 대해서만 뭐 그 투약 방법을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ATC 포장 상세 정보 등록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서 그 정보를 입력하시잖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ATC 포장이라는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시면 뭐 타이레놀 일정 거기 입력됐던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ATC 포장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약이 어떤 약들이 들어있는지를 입력된 사항 그대로 보여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잔량 조정 버튼명이 이제 조정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전에는 잔량 조정이라는 어떤 버튼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잔량이라는 항목을 위에다 놓고 조정이나 버튼으로만 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예민하신 게 뭐냐면, 사용자분들이 예민하신 게 뭐냐면, 저희가 약간의 어떤 버튼의 위치랄지 또는 버튼명을 좀 바꾼다든지 어떤 같은 그 일맥상통한 그 내용인데 이게 좀 변경되면 많이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한다든지, 너무 큰 변화를 일으키면은 좀 사용성에 혼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 투약일지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많이 없으신 걸로 저도 좀 판단이 되고요. 단순하게 뭐 투약 방법을 일괄로 바꾸고 잔량 조정을 그냥 조정 버튼으로 바꿔서 바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위에 보면 그 전체
제공자 지음이라는 버튼이 원래 있었을 거예요. 제공자 지음은 원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위에 보면 각 그 아침 식전 식후 또는 뭐 점심 저녁 이렇게 식후 쪽에 제공자라고 그 입력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선택자 지음이라는 그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제공자를 지운다는 것은 결국 그 기록을 지운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버튼을 지웠고 각 그 투약별로 우측에 지움 버튼이 있으니까 지움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하단에 뭐 이 일지를 다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그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약일지는 이렇게 해서 좀 뭐 소소하게나마 좀 변경이 됐었는데 뭐 투약 방법 수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잔량 조정에 대한 버튼이 좀 변경이 되고 잔량 항목으로 좀 이동이 됐다는 거. 그리고 좀 현재 보시면은 잔량 그 개수 있잖아요. 개수 앞으로 그 조정 버튼이 이동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좀 변경이 된 거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투약 부문 관리에서 ATC 포장으로 등록된 경우에 그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같이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출력지가 그 ATC 포장 부분도 같이 나오는지를 많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첫 페이지에는 그 며칠자로 그 일자별로 투약된 날짜와 투약된 목록들이 쭉 보이고요. 예, 그 중에서 ATC 포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ATC 포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장. 이게 아마 여러 개 그 출력 일지가 아마 한 달짜 단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페이지에 ATC 포장이라는 어떤 상세 정보가 좀 나옵니다. 예, 아까 입력했던 그 상세 정보까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약을 언제 처음에 투약 시작했는지까지 이렇게 투약 처음 시작 일자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출력까지도 반영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뭐냐면 이 강투약 어르신이 계시는데 일단 제가 투약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CCC라는 그 약이 이렇게 ATC 포장인데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아까 그 상세 정보 쪽에 입력된 약들이 쭉 보입니다. 자, 그리고 투약일지 출력을 해볼게요. 오늘 5월 27일이죠. 딱 보면은 자, 일단은 5월 27일자를 보기 위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ATC 포장이라고 해당 약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하단에 이 CCC라는 그 투약명에 대해서 이에 대한 그 ATC 포장 상세 정보 같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처음에 투약을 시작했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그 출력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 전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처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전체 관리되고 있는 투약 품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투약 ATC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역시 그 투약 품목 관리에서 해당 약에 대해서 ATC 포장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등록했다. 그러면 이와 같이 ATC 포장으로 또 역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한번 잠깐 더 말씀드리지만 ATC 포장은 이걸 꼭 기록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처럼 낱개로 다 ATC 포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약들을 다 낱개로 열거해서 기록해서 투약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또 혹시 또 늦게 들어오신 분 계셔서 ATC 포장 말씀드리니까 또 의무사항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ATC 포장은 그냥 어떤 하나의 옵션, 필요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존처럼 낱개로 다 투약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은 뭐 비고사항이랄지 또는 뭐 투약 효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다 조회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그 항목도 뭐 투약 효능 또 ATC 포장 뭐 비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그 내용이 같이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안에. 예. 그다음에 그 투약명이랄지 투약 방법 이분들은 다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좀 긴 시간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총량, 뭐 투약 이력, 그다음에 잔량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투약 기간 뭐 추가 등록 또는 뭐 자동 추가, 뭐 추가됨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처리 부분, 처리 부분에 보면 그 전에 아마 정보 수정, 투약 종료, 또 투약 그 뭐 이력 및 삭제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버튼들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왼쪽으로 좀 다 이동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현황에 좀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면 이제 총량의 어떤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숫자를 버튼으로 이제 제공해서 이제 제가 직접 총량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뭐냐면 실제 이 화면을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실제 화면인데요. 자, 보면은 이 총량을 그전에는 단지 그때 숫자만 표시가 됐었을 거예요. 숫자만. 근데 우리는 총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조차 좀 잘 모르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총량을 바꾸시려면 당연히 이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 이쪽 정보 수정이잖아요. 들어가셔서 여기서 총량을 바꾸셔야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총량이 어딨지라고 또 찾는 과정에서 몰라서 또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긴 있지만요. 예, 그래서 이쪽에 총량을 또 수정하면 되긴 되지만 하지만 총량의 어떤 수정하는 어떤 그 비율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총량이라는 부분을 항목을 있지만 여기다가 좀 버튼을 둬가지고 직접 이 총량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쪽 의도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들어가서 또 어디든지 또 찾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계로 바로바로 접속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각 항목별로 좀 버튼을 좀 많이 좀 뒀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약들에 대해서도 투약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요일별로 했는지 또는 뭐 필요시로 했는지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잠깐만 제가 이 부분을 다른 걸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좀 추가된 게 투약 투기라는 것 좀 있지 않습니까? 투약 주기에서 뭐 요일별, 일자별, 그다음에 필요시가 있는데, 자, 이거를 잠시만요. 필요시로 바꾸고. 네. 이게 지금 아마 약이 똑같아서 그런데 잠깐만 제가 좀 다른 약으로 좀 해볼게요. 이거를 필요시로 해서 저장.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투약 주기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방금 제가 정보 수정 들어가서 어떤 걸 했죠? 여기 투약 주기에서 뭐 요일별로도 하고 또 일자 간격으로도 하고 필요시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필요시 투약 또 일자 간격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써 있는 거는 요일별입니다. 요일별.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좀 바꿔놨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투약 이력 쪽 보시면요. 투약 이력 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약에 대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일부터 약을 지금 등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은 이제 필요시기 때문에 잔량이 따로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이 약을 한번 볼게요. 2일 간격으로도 제가 일단 미리 다 투약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와서 제가 또 2일 간격으로 좀 수정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투약된 어떤 내용을 다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분명히 또 필요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여기서도 잔량 조정 버튼 눌러가지고 뭐 5월 한 뭐 9일 시점에 79개가 아니고 이 어르신이 가령 뭐 외출 또는 뭐 외박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어르신 어떤 자녀분 댁으로 가셔가지고 한 10개를 들었다. 10개 들었으면 69개로 남아서 이렇게 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69개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3개씩 투약했다고 치고 66개 뭐 3개씩 쪼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량 쪽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잔량을 보시면, 자, 잔량에서는 투약 이력입니다. 투약 이력에서 보시면 이 약에 대해서 실제 며칠 날에도 역시 또 투약이 됐는지, 또 아침 식전인지 식후인지, 또 점심인지 저녁인지, 또 필요신지 10분 전인지, 또 하루에 약은 총 몇 개를 드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통계치로 해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요. 투약 이력은 말 그대로 이러한 어떤 며칠간의 어떤 이력을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투약 이 AA라는 이 약에 대해서 또 삭제를 또 하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투약 기간을 바꾸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어요. 또 투약을 잘못해가지고 삭제해야 된다든지 또는 투약 기간을 바꿔야 되니까
역시 그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날짜별로 뭐 삭제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삭제 버튼 바로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7일 거 삭제했거든요. 27일 삭제됐고, 그다음에 또 하단에 투약이력 일과 삭제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서 어떤 그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먼저 날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투약 이력을 삭제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요일도 나는 저기 월, 화, 뭐 토만 체크된 것만 기록된 것만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일화, 목, 토 체크하고, 이 중에서 보니까 또 기간이 1일에서 7일자 보니까 6일하고 2일밖에 없어요. 즉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또 삭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편리해진 기능이 하나, 어떤 삭제 기능이 좀 더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일단 중복된 약을 그 하루에 똑같은 약을 2번씩 기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좀 많이 편합니다. 그전에는 하나하나씩 다 지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투약 이력 일과 삭제 기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많이 좀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하신다 그러면 미래 날짜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날짜로 좀 기록하신 다음에 이런 뭐 삭제 기능이랄지 또는 뭐 투약 이력 삭제랄지 아니면 이런 뭐 잔량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이 기능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록된 거는 수정하시면 안 되니까 놔두시고 미래 날짜로 가셔서 테스트를 얼마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좀 진행해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고 이 기능이 어떨 때 쓰이고 또 어떨 때 최적화되어 있고 어떨 때 나한테 좀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잠깐 설명을 잠시만요. 예. 또 보시면은 여기에 투약기간 추가 등록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투약기간 추가 등록.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총 3가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뭐 추가 등록이라는 버튼도 보이고 또 어떤 거는 추가됨이라고 보이고 또 어떤 건 자동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자동 추가를 보시면은 딱 눌러보시면은 이게 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투약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현재 투약 기간입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추가될 자동 추가로 인해 가지고 자동 추가로 해놔 가지고 이후 즉 5월 30일이 만료니까 제가 이제 5월 30일 날 새벽에 자동으로 이걸 생성시켜요. 6월 1일자부터 이제 한 달치 7월 1일 거를. 그래서 동일한 이 BBB라는 어떤 그 약을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단지 투약 기간만 새로 그 한 달치 더해진 그 약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목록에다. 그리고 실제 여기부터 보시면 자동 추가 시점이 이 5월 30일 날 새벽에 생성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날짜에 계속 이어서 드시는 약일 경우에 이렇게 자동 그 추가로 해가지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정보 수정 들어가잖아요.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투약 기간 자동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봤던 내용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현재 약이 5월 30일이고 이 약을 5월 30일 날 새벽에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추가하느냐? 바로 5월 30일 날 이어서 6월 1일자로 새로 추가합니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이제 5월 30일 날이 이제 종료니까 5월 30일 종료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5월 30일이니까 실제 5월 30일자 자, 여기 보시면 날짜 있죠. 5월 30일로 가서 실제 그 약이 여기 그 수급자 투약본부 관리하셔가지고 여기에 생성이 하나 더 됐는지를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꽤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잠깐 설명드린 거고 실제 이렇게 생성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5월 30일 자, 보면 여기 달력 있잖아요. 달력이 5월 30일 이날로 가셔야지만이 30일 날짜 있죠. 여기 이 날짜로 갔을 때 그러니까 좀 3일 뒤에죠. 3일 뒤에 여기에 그 6월 1일 날짜로 시작되는 투약이 하나 더 보인다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6월 30일로 이동해서
보이는 것처럼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급해가 되나요? 올 30일 날 그때 가셔야지만이 비로소 그때 약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그날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은근히 좀 이런 문의가 많으세요. 아셨죠? 오늘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은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5월 30일 날 새벽에 6월 1일 거 이어서 새로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전체 좀 설명드렸고요. 예, 잠깐만. 투약 기간 추가 등록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버튼이 많고 또 상태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저희가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용어를. 뭐냐,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그전에는 갱신이라고 됐어요. 추가 등록이 아니라 갱신. 그리고 추가됨이 아니고 갱신됨. 그전에는. 그다음에 또 그전에는 자동 갱신. 그러니까 갱신을 추가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갱신이라고 하니까 실제 이 약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바뀐 걸로 좀 그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갱신이라고 제공했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이 똑같은 약을 하나 더 목록에다 추가한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갱신보다는 추가라는 어떤 그 단어를 써가지고 이 똑같은 약이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내용으로 정확한 저희 의도를 설명드리려고 좀 용어를 바꿨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추가 등록은 말 그대로 이 자동 추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보 조정 들어가시면 이 자동 추가는 여기 투약기가 자동 추가에 체크를 한 경우고 추가 등록은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 자동 추가에 체크가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약을 이때까지만 6월 30일까지 드시고 더 이상 안 드시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때 드실지 아니면 더 안 드실지 모르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애매한 경우. 그럴 때는 또 계속 자동을 걸어 놓으시면은 그냥 약 목록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뭐 습관적으로 투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약을 아직도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 자동 추가는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때 가서 또 약 처방을 더 받으셨다. 그러면 추가 등록 누르셔 가지고 이렇게 추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아마 좀 등록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투약 그 위에 보시면은 투약 예정 포함이 있고 투약 만료 포함이 있습니다. 원래 투약 만료 포함이라는 게 우측 하단에 우측 그 창닫기 버튼 바로 우측 부분에 그 투약 만료 포함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위로 다 올려가지고 어떤 그 조회 기능을 좀 이렇게 좀 구성했어요. 조회 기능, 검색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투약 만료 포함 누르면은 그동안 이제 그 투약 기간에 끝난 것들, 투약 기간에 종료된 것들을 만료 그 상태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투약 예정 포함을 이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자, 그전에는 그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 들어가면은 투약 예정 그러니까 미래에 투약할 약들이 되는 거죠. 그런 약들이 전부 다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약들이 무진장 많이 보였던 거죠. 그렇죠? 왜? 이 추가 등록 버튼 눌러서 계속 막 증가시키고 하니까 투약 예정 약들이 계속 많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 약들을 일단 들어갈 때는 창 닫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 들어가면 일단은 여기 체크는 기본값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예정인 약들은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 싶다 하신다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투약 예정 약들, 그죠? 이런 약들에 대해서 투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투약 추가 등록이라고 또 나옵니다. 추가 등록. 그래서 아까 자동 추가가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추가 등록이라고 돼 있다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가 등록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제가 좀 똑같은 약들을 좀 많이 등록해서 그러는데요. 실제 여기 아무것도 기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추가된 밑에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약에 대해서 추가 등록 아까 눌렀기 때문에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내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추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실제 추가되는 어떤 그 약이 뭐냐면 아래쪽에 빈칸에 어떤 이 약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약 기간 추가 등록에 어떤 상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약간 좀 살짝 회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투약 예정이고 이게 추가됐다는 약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어떤 거 비어 있고 어떤 거 추가됨이 나오고 어떤 거 추가 등록 나오고 또 어떤 거 자동 추가가 나오니까 이게 뭔지 알고 처음엔 좀 많이 혼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추가 등록 버튼 누르면은 이제 밑에 이제 바로 추가되니까 바로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50분까지 하고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외에 뭐 투약 예정 포함, 그다음에 투약 만료 포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된 게 뭐냐면 투약 품목에 대해서 뭐 투약명, 투약 효능 등 비고 사항까지. 비고는 어딨냐면요. 비고는 어딨냐면은 여기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 하단에 비고를 또 이렇게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검색이 되도록 해놨어요. 검색이. 그래서 제가 여기 정보 수정 들어가서 고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아니면 케어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케어포라고 쓴 약은 이 약밖에 없으니까 여기 또 비고란이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케어포라고 입력해 볼게요. 하면은 이 약만 조회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들이 여러 개 있는데 나는 어떤 약들을 좀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비고로 조회하고 싶다. 투약효능으로 조회하고 싶다. 또는 투약문으로 조회하고 싶다. 이럴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약 일자가 있어요. 투약 일자는 또 어떨 때 쓰냐면요. 이 약들이 그 관리되는 어떤 시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자 또는 뭐 4월 달로 한번 가볼까요? 3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달 이 약들 이 투약 일자가 그 포함되어 있는 이 투약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 약들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25년도 5월 30일 뭐 이런 날짜를 계속 이동해서 그 날짜에 어떤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해야지만이 그 날짜 기준으로 딱 표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대신에 좀 그런 어떤 그 단계를 좀 줄이고자 해서 투약일자라는 어떤 그 기능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어떤 그 검색 투약 품목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투약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수급자 투약품 관리 개선 사항 아까 현황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총량은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자동 수정을 정보 수정을 들어가지 않고 총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실제 그 총량에 대한 숫자를 제가 버튼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 클릭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그 정보 수정 들어가서 또 찾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소소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단계를 줄이고자 해서 즉시 그 총량에다가 버튼을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약 이력 조회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삭제랄지 또 뭐 개별 삭제, 일괄 삭제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투약 이력의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약 이력의 숫자 누르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 투약 부분 취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겠죠. 제가 추가된 게 이제 투약 이력 일괄 삭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더 쉽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삭제 관련해서 뭐 개별 삭제인지 그다음에 또 일괄 삭제인지 일괄 삭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삭제할 투약 기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요일도 뭐 월, 수, 금 또는 뭐 화, 목, 토 뭐 이제 실제 그 기록이 되면 안 되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그 단계마다 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투약도 보니까 삭제가 지금 한 5개 정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 쪽에 또는 제가 그 이번 교육 끝나면은 그 문자고 메일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 받아보셔가지고 이 내용 한번 더 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량을 들어가시면은 현재 그 투약된 일자별로 해가지고 하루에 투약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제 현재 잔량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이 잔량 조정하는 그 대표적인 기능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냐면
대표적인 기능이 어르신이 뭐 명절 때 아드님 댁을 가셔가지고 역시 이제 투약을 계속 시설에서 드셨던 약을 또 나가셔도 계속 드셔야 되니까 그 약을 일부 한 10개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외출 외박 전에 일단 투약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외출 외박 전에 실제 남아있는 10개를 제공하고 나서 남은 그 투약량을 여기서 잔량 조정 쪽에다가 입력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출 외박이면은 외출 외박일지도 1-5번에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 그 투약일지에서는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외출 외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공단에서 왜 이 날짜는 투약을 안 했어요 하면은 외출이라는 것을 나는 또는 외박이라는 것을 1-5번 가셔가지고 그걸로 증빙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량 조정은 주로 어르신 뭐 병원 입원 또는 뭐 아드님 댁 또는 뭐 자녀분 댁 또는 어떤 그 가셨을 때 또는 어디 여행 가셨을 때 뭐 이런 부분 제공된 약을 차감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분실된 경우랄지 뭐 관리하시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분실돼서 실제 남아있는 양, 그다음에 또 저기 보건소나 할지 또는 뭐 폐기했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자, 반납은 뭐 보건소 쪽에다가 어르신이 더 이상 드시지 않으니까 뭐 반납이나 폐기가 이제 동일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르신 그께서 한 5월 30일까지 원래 드시기로 했던 약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금 또 급 처방을 해가지고 급처방해서 자, 오늘부터 그 약은 더 이상 드시지 마시고 새로 처방된 약을 드시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은 무엇입니까? 그 투약 종료 그쪽 가셔가지고 그 투약 종료일자를 이제 종료하시고 잔량 조정에다가 폐기된 약이니까 약을 그 0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그 사유를 조정 사유를 써주시면 되겠죠. 조정 사유 쓰는 것도 보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조정 사유가 뭐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처방에 따라 폐기 이런 식으로 해서 폐기하면 뭐 보건소 반납 또는 뭐 그 시설이기 때문에 뭐 의료 폐기물 해가지고 의료 폐기물 어떤 계약된 업체 쪽으로 이제 또 제공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보건소 반납이랄지 또는 뭐 약국에 반납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일단 폐기된 어떤 사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0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아셨죠? 아마 이것도 좀 문의가 좀 오시더라고요. 뭐 의사 처방에 따라 더 이상 약을 안 드시는데 그 약을 보건소에다가 반납했어요. 또는 뭐 의료 폐기물로 폐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떨 때 하는지.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잔량에다가는 더 이상 드시지 않으니까 0으로 쓰시고 조정 사유에다가 이런 뭐 의사 처방에 따라 폐기, 뭐 보건소 반납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납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여기 잔량 쪽에 이런 사유까지 다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약이 왜 0개지? 라고 많이 하신다면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여기 보면 이 잔량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0이 됐다는 것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관리하도록 이번에 좀 대폭적인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잔량 조정 부분에 뭐 조정 사유 쓰는 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좀 관리되는 기능이 이렇게 좀 간편하게 목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잔량 조정 증감이 있는데요. 저희 원래 이 잔량 조정 부분이 그 전에 개편했을 때 투약이라고 하고 잔량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굳이 그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요소라 좀 뺐습니다. 그런데 이 잔량 쪽 들어가시면 여기에 실제 이 부분이 보였던 거거든요. 이 잔량 조정 합계가.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중간중간에 뭐 잔량을 뭐 90개에서 뭐 한 50개로 바꿨다. 그러면 90개 빼기 50 하면 그 부분이 40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0. 줄어들었으니까. 자, 증가가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100개가 증가했다. 그러면 44에서 100개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6으로 되는데 이런 이 잔량 조정 증감에 나와 있는 이 수치를 다 더한 값이 이겁니다. 전부 다 더한 값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인데 중간중간에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단의 뭐 평가 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어떤 증감에 따른 그 부분들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니까 여기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잔량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사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다음으로 자, 여기 뭐냐면 그 자동 추가 기능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동 추가. 자동 추가는 이제 정보 수정 들어가셔가지고만 진행하셔야 돼요. 정보 수정 들어가면은 해당 약들에 대해서 쭉 보이는데 이 약을 계속 뭐 지속적으로 뭐 1년 내내 드신다. 그러면 그 투약기가 자동 추가 누르셔가지고 이 보면 이렇게 자동 투약기가 종료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료율에 따라서 그 종료율 새벽에 이제 자동적으로 또 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약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약일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자동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종료일자 새벽에 이제 동일한 정보로 목록에 추가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이런 부분 이런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밑에 가로 안에 좀 쳤는데 3-1번 가로급여에서 미래일자로 날짜 이동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날짜 이동하는 기능, 날짜 이동하는 기능을 따라서 이동하셔서 조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실제 그날 뭐 내일 모레 가야지만이 그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정보 수정을 통해서 이제 투약기간 자동 추가해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엔 저희가 뭐 갱신, 자동 갱신, 뭐 갱신됨 이렇게 용어가 됐었는데 갱신을 이렇게 자동 추가라는 어떤 그 추가라는 버튼 그 용어로 좀 바뀌었다는 거. 추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추가됨, 추가 등록이라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었죠. 예.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추가됨은 내가 이 약이 실제 최근에 이제 만료가 돼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또 새로 해주셔가지고 그 처방된 약이 있어서 새로 내가 추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추가됐으니까 추가됨을 표시해야 되는 거고 또는 앞으로 더 추가될 게 있다 그러면 또 추가 등록 버튼 보여가지고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등록 버튼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동 추가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 등록 버튼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 밑에 좀 설명 이렇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상단에 그 검색 기능을 저희가 좀 해놨습니다. 자, 투약일은 그 투약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약들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날짜 선택 기준이고, 그다음에 투약 예정 포함, 그다음에 투약 만료 포함, 그다음에 투약 품목들에 대해서 뭐 투약명, 투약 효능, 뭐 비고에 대해서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검색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좀 강화시켰다는 게 개선된 사항에서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번에 또 질문이 많이 오시는 거 ATC 그 포장 그 등록 부분이죠. 자, 이건 정보 수정 들어가서 기존에 등록된 약을 우리는 뭐 오늘부터 ATC 포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ATC 포장 약품 입력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 예제처럼 뭐 입력하신다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투약할 명들을 이렇게 입력해서 또 열거를 해서 관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는 여기서 보시면 투약명 수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투약명 수정이라는 것도 아마 지난번 제가 개편할 때 좀 제공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투약명 수정이 뭐냐면 주로 오타로 많이 등록하셨잖아요. 그렇죠? 오타로 이제 등록하신 분인데 자, 보면 클릭을 하시면은 자, 실제 수정을 하시기 전에 현재 투약 품목의 투약 일지 중 AA로 저장된 투약명이 모두 수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약 일지 보면 다 AAAA라는 투약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AABB로 해서 저장하시면은 이 모든 기존의 투약 일지에 이 AAA가 다 AABB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아마 어차피 오타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관리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투약명 수정 방법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부분이 실제 투약일지 보시면은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겁니다. 제가 원래 그 투약명 수정 부분인데 이게 ATC 포장으로 잠깐 좀 설명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얼마든지 그 투약명 수정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바꾸면은
이 관련 이 약에 대한 명칭이 투약일지에서도 다 동일하게 다 변경이 됩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ATC 포장 그 부분인데요. 아까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이 드렸고 좀 중복된 안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많이 좀 무리가 오세요. 제가 그 전에는 그 5월 22일 전에는 없다가 이제 그때 제가 패치하면서 반영을 했는데 ATC 포장이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기관의 어떤 그 투약 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 어떤 한 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한꺼번에 투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포 단위로 해서 관리해서 투약해도 관계없다라고 해서 이제 공단에 그게 추가된 부분인데 물론 ATC 포장 약품 입력으로 해서 투약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필요시 하셔도 되고 기존처럼 이 ATC 포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약들을 열고 쭉 하셔가지고 뭐 하나하나씩 다 투약 기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투약하실 때 어떤 약들은 빼고 어떤 약들은 뭐 더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약들을 다 분리하셔가지고 다 나달로 해서 뭐 투약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뭐 뺀다든지 뭐 넣는다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 필요하면은 나달로 해서 기존처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ATC 포장으로 해서 하신다면은 역시 한 포 단위로 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TC 쪽에 포장으로 체크하시면 왼쪽 위에 아래 보시면 투약량 2대 쪽이 한 포로 바뀌어요. 한 포. 그래서 체크 안 하시면 투약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ATC 포장 선택은 선택 옵션 사항이 오니 필요시에 선택하여 등록하시 바랍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5월 20일 날 개편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의무사항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지표 보시면은 ATC 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ATC 그 포장이라는 내용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산에 반영을 한 거고 이번에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거죠. 그래서 실제 ATC 포장을 할 경우에 이게 내과약인지 정신과약인지 어떤 그 처방된 어떤 그 실제 그 약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과 명으로 해서 기록을 해서 관리하라고 공단에서도 이렇게 예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설명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이제 기존에 일반 그 약으로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약으로 등록하셨는데 그 중에 그 하나 어떤 그 낱개를 하나의 어떤 포로 묶는 기능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뭐 신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약을 ATC 포장으로 좀 그 다시 변환해서 진행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ATC 포장이라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현재 보면은 이렇게 약들이 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AA-50이라는 어떤 이 약에 대해서 정보 수정 들어가서 ATC 포장 수정을 누릅니다. 그렇죠? 눌러서 일단 안내가 나오고요. 전부 다 기존에 투약됐던 이 AA-50mg에 대한 이 투약명이 ATC 포장 누르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 투약명도 바꿔야겠죠. 가령 내과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기존에 아까 그 AA-50mg이 전부 다 또 내과약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ATC 포장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으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그 기존에 투약했던 약에 대해서 명칭을 이걸로 바꾸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라는 어떤 내용인데 실제 어차피 그 이 투약명 수정을 누르면 이 나달이 이 명칭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시고 실제 어떤 시점을 만약에 정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ATC라는 어떤 기능이 이번에 케어풀에서 제공이 됐으니까 자 투약 종료를 가령 다 현재 좀 처방돼서 투약 중인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뭐 일단 현재 투약 중인 날짜까지 다 진행을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갱신 안 누릅니다. 갱신 안 누르시고 수급자 투약 품목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약이 하나의 한 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한 포.
한 포에 있는 이 모든 약들을 수급자 신규등록 눌러서 여기 안에다가 다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약칭을 약명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해 놨고요. 여기다가 뭐 내과약 또는 또는 치매 뭐 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신경계 약이랄지 이렇게 명칭을 좀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투약 방법이랄지 뭐 투약효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이 약을 이제 90호 받았다. 그다음에 투약량을 뭐 6월 1일자부터 6월 한 뭐 30일까지 새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 ATC4로 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누르시고 여기서 기존에 투약하셨던 모든 약들을 다 입력을 다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입력하시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약들에 대해서 성분이랄지 또 어떤 약들이 들어있는지를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또 관리하시고 실제 그 약봉투를 보시면 되겠지만 약봉투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하셔가지고 또 저희 큐어포 전산을 쓰시니까 큐어포 전산에서 입력된 내용을 좀 보시면서 투약을 제공하시면 된다는 얘기겠고요. 이 내용을 하는 어떤 그 정보성이 되는 거니까 뭐 정확한 투약 정보를 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 약이 제가 지금 투약 미래 날짜이기 때문에 투약 예정 포함을 눌러서 이렇게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 6월 1일자가 하나 있었죠? 이거죠. 예, 이거. 제가 이걸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과거에 투약 말로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들어가자마자 이 약들은 다 안 보이고,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 약만 보이겠죠.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실제 투약을 하시면은 또 투약일지에서도 그 약명이 하나만 ATC 포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표시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또 투약일지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역시 이제 그 공단의 평가지표 나와 있듯이 거기서 또 투약에서도 이제 ATC4가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 단위로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한번 염두하셔가지고 한번 그 어떤 그 시점부터 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만들려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정보 수정을 들어가서 HTC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수약명 수정하시면 이 기존 게 다 약명이 바뀌니까 이거는 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시던 약을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 쭉 드시고 가령 뭐 6월 1일부터 또는 뭐 현재 투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여기 수급자 투약품목 신규 등록 눌러서 여기다가 ATC 포장이라고 하고 약명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들을 다 입력하시고 뭐 투약명을 아까 내과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투약 방법은 뭐 경구라고 하신다든지 또는 효능은 뭐 두통, 뭐 신경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총량까지 써주시고 그다음에 투약 기간 써주시고 그다음에 뭐 요일별이랄지 1차 강의랄지 필요시 있게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ATC 포장은 어느 시점부터 따로 신규 등록 눌러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하시면은 지금 기존 약을 수정하시면 다 바뀌어 버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예, 그다음에 그 투약 종료일 자동 반영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좀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자, 추가된 기능인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걸 할까? 이 약으로 하겠습니다. AABB 약으로 해서 정보 수정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실제 그 피로시는 지금 피로시로 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피로시 말 그대로 그 딱 정해진 어떤 그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불규칙하게 이 어르신한테 그 투약을 할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약을 하는 약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매일 또는 뭐 어떤 요일별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아침에, 어떨 때는 저녁에, 또 어떨 때는 뭐 쭉 안 드시다가 한 며칠 뒤에 뭐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이걸 좀 추가해 놓을게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투약 시점이라는 게 있죠. 투약 시점. 투약 시점에서 또는 뭐 식전 또는 식후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 식전. 자, 투약 시점을
이 요일하고 일자 관계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방금 보였던 이 투약 기간, 저기 종료일 자동 반영이라는 게 표시 안 되고 또 이 부분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투약 가능 종료일자, 즉 저희 큐어프에서 이런 뭐 투약량이랄지 또 투약 총량, 그다음에 투약 기간의 시한 날짜까지 입력하시고 뭐 요일이나 일자 간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해서 식전까지 선택하셔가지고 식전이나 식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투약 가능 종료일자를 제가 계산된 날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표시되고 그다음에 이 날짜를 현재 지금 제가 만약에 10일이라고 치면요. 종료 날짜를 제가 임의대로 10일 날짜로 했다. 근데 시스템에서 계산할 날짜는 6월 19일입니다. 그럼 이 날짜를 종료일자에다 반영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여기죠. 투약 종료일 자동 반영에 체크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날짜가 여기 10일에서 19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동 그 계산된 투약 종료일자를 실제 투약계 종료일자에 반영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여기 투약 종료일 자동 반영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닐 수 있는데 이 날짜를 다시 또 선택하려면 또 날짜로 또 이렇게 가서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체크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투약 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추가된 그 기능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요일별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거 기존에 있었죠. 기존에 있었고 아마 이게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 이것도 옵션도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요일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요일별은 말 그대로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선택해서 원하는 요일만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 간격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 뭐 1일은 매일이고 실제 기능이 2일부터가 기능이 되는 거죠. 2일부터. 그래서 2일부터로 입력하시면 만약에 시작이 이걸 제가 5월 1일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년도 5월 1일자로 해가지고 1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만약에 식전 식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기록하시고요. 만약에 3일이면 또 3일 간격으로 해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장하면 2일 간격의 시작이 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일 날은 보이고 2일 날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3일 날 보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건너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3이면은 이틀이 건너뛰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일로 입력하시면 1일 보이고 2, 3 안 보이고 그다음에 4일 날 보이고 그다음에 5, 6 안 보이고 그다음에 7일 날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실제 저희 쪽 투약일지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좀 기록을 좀 해놔가지고 아마 여기 약이 다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작성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 일자 간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실제 그 이 일자 설정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로시는 원래 저희가 그 개편 전에는 아까 그 여기 나와 있던 이 투약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 투약 시점을 선택을 안 하면 이 자체가 피로시가 되는 거였어요. 피로시. 그래서 지금도 자, 뭐 요일이랄지 일자 간격을 클릭하면은 여기 투약 시점이 나오는데요. 피로시를 클릭하면은 이 투약 시점이 선택이 안 되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 투약 주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제가 구분시켜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음이 있는데, 자, 보면 이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고랄지 또는 뭐 그 안약이랄지 말 그대로 이제 경구, 입을 통해서 드시는 약이 아닌 어떤 뭐 바르는 약이나 눈에 넣는 약이랄지 이런 약들, 또 장량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던 뭐 물약이랄지 이런 것들, 이럴 때는 뭐 총량과 장량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잔량 관리 비대상으로 나옵니다. 원래 저희가 어제만 해도 여기 투약량 뭐 잔량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잔량 관리 비대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 용어가 약간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 전에 썼던 그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좀 다시 원복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원복을 안 시켜놨나요? 좀 깜빡 잊고 안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교육 끝나고 나서 이것도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량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잔량 관리 비대상이.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자 간격까지 그다음에 피로시까지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기능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음 체크 해제 시에는 자, 피로시 투약만 투약 기간 종료일이 선택된 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총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체크를 하시면 무엇입니까? 결국 이 피로시라는 어떤 약이기 때문에 비록 처방은 어떤 그 안약으로 만약 받아왔어요. 안약을 처방을 받아왔는데 안약은 일단 처방전 그 날짜까지 뭐 날짜가 지나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뭐 처방전 날짜 종료 날짜 이후에도 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다 더 넣으신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는 종료일 지움이라는 버튼이 그 제공이 돼요. 그래서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 요일별이랄지 일자간격이랄지 또 필요시 투약을 선택해도 이 그 종료일은 종료값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 지움 버튼이라는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했어요. 해제했으면은 자 이때는 그 뭐냐면 그 요일별과 일자간격 필요시에 일자간격하고 어떤 요일별 쪽에는 뭐 필수가 되는 거고 필요시에만 그 실제 종료일자가 그 필수값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적용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좀 안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약 종료 예정이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었죠. 이것도 역시 그 실제 이 저희가 시스템에서 계산된 이 종료 날짜가 실제 이 투약 기간의 종료 날짜에 바로 즉시 반영되게끔 그렇게 좀 계산되는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자 그리고 투약 품목 일괄 수정 기능이 또 있습니다. 투약 품목 일괄 수정 기능. 자, 이 역시도 보시면은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수급자 투약 품목 일괄 수정이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화면 그 모든 어떤 그 각 투약별로 정보 출동 들어가서 수정되는 그 사항들을 다 여기다가 일괄 수정 쪽으로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뭐 수정을 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 다 수정하고 나서 한꺼번에 저장하시면 이 전체 수정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투약 주기랄지 뭐 필요시랄지 이런 부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 잠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투약 기간 이전이라는 어떤 그 버튼이 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투약 기간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한번 더 눌러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쪽에 현재는 그 투약 기간에 그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를 투약 기간이 만약에 있다. 그 투약 기간을 벗어나서 수정할 수 없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투약을 다 했어요. 5월 1일부터 쭉 해서 30일까지 투약을 다 했는데 이분이 투약 기간을 뭐 5월 10일부터 한 5월 20일로 수정을 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 수정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투약 기간이 만약에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투약 기간을 뭐 10일부터 20일까지로 수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수정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잔량이 확인이 안 돼요. 원래 5월 1일부터 기록했는데 5월 10일자로 시작 날짜를 바꿔버리니까 1, 2, 3, 4, 5, 6, 7, 8, 9에 대한 이 투약일지에 잔량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평가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25년도 1월 1일부터 이 잔량에 대해서 투약일지의 잔량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풀어놓은 이유가 뭐 설마 이렇게 사용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 보니까 처방전을 따라서 날짜를 좀 바꿔서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 좀 수정을 했던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엔 이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기 뭐냐면 수급자 투약분과 관리하셔서 정보 수정해서 날짜를 가령 뭐 이렇게 좀 바꾸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예전에는 좀 바꾸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 바꾸는데 예전에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투약일지 그 과거 거 가시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자, 투약일자는 25년도 1월 1일이고 그다음에 투약기간은 현재 정보 수정에서 투약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근데 1월 1일자에 투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량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약 정보 수정을 들어가셔가지고 투약 시작일을 최초 투약일로 수정하시라고 지금 안내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잔량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왜? 투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잔량 그 투약 기간 이전이라는 부분이 표시되지 않고 잔량이 표시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 보시면 이약이죠. 이약을 제가 한번 수정해 볼게요. 1월 1일자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50mg 여기네요. 이거를 제가 날짜 수정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아까 그 1월 1일자도 기록이 있다고 됐으니까 1월 1일자로 가셔야지만이 아까 거기에 투약량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저희 이제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자로 수정하면 더 이상 날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바꾸라는 의미로 바꾸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자 보시면 투약기간 이전이라는 이 아이콘이 보이면 한번 눌러보셔가지고 이에 대한 최초 투약일이 1월 1일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 투약기간 시작 날짜가 1월 3일이니까 그래서 1월 1일과 1월 2일에 이 투약 잔량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에 날짜를 1월 2일자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아마 또 1월 1일자의 기록이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오죠. 1월 1일자 기록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1월 2일자로도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1월 여기 2일자죠. 2일자에 아까 나왔던 이 타이네롤 50mg이 아까 그 버튼이 보였는데 지금 표시 안 되고 당연히 그 잔량, 그 총량 처음에 그 입력했던 그 총량에 대한 그 잔량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총량에서 좀 차감이 된 그 잔량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안내를 그렇게 좀 해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좀 중요하다고 해서 좀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이 투약일지가 포함된 그 날짜로 투약 기간의 시작 날짜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평가 때 그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라도 이제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투약 기간 이전이라는 버튼이 보이면은 바로 그 투약 기간을 수정하셔가지고 이 날짜가 포함되도록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더 이게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투약명의 투약기간 중복 시 주의 사항이라고 좀 안내를 써놨습니다. 자, 뭐냐면 먼저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수급자 투약 관리에서 신규 등록 및 수정 시에 기존에 관리 중이던 동일한 투약망과는 투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약 기간을 만약에 중복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는 제가 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을 처음 차단하려고 했는데 좀 다른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루에 아침에는 그전 약 또는 오후부터는 새로 처방받은 약을 이제 드시는 경우라서 하루는 아침과 점심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재는 좀 중복을 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제가 좀 제한 설정을 좀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중복이 되도록 하고 남은 이틀 이상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투약 기간에 중복이 돼버리면 투약 일지에 동일한 투약명이 두세 개 이상 표시가 돼요. 두세 개 이상 표시가 되는데 그걸 인지하고 한 개만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또 이제 급여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냥 기록하시는 거예요. 세 개 똑같은 약을 뭐 두세 개 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복된 걸 확인하고 이제 그때서야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경을 제외하고는 이제 2 이상 투약 기간에 중복되어 관리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뭐 투약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전에 또는 오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처방이 종료가 되고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이런 경우에는 뭐 중복 처리를 하시고 이틀 이상은 중복 처리가 안 되도록 일단은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또 그 개발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제한 처리를 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잠시만요. 지금 좀 몇 가지 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 자동 추가된 약의 총량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자, 그전에 수동으로 갱신하여 총량 수정이 미리 되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해야 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자동 추가된 약의 총량을 수정할 때는 뭐냐면 실제 그 아까 보여드렸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그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를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자동 추가된 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보 수정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총량을 그냥 수정하시면 되겠죠. 수정하시고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그 자동 그 수정하시면은 현재 5월 30일인데 만약에 한 50개로 수정했어요. 그럼 날짜가 좀 여기 이쪽에 좀 늘어나네요. 제가 일단 날짜 좀 이문시대로 좀 줄여놨는데 그러면 100개를 다시 해볼게요. 100개로 했다. 치면은 100개로 하면 원래 실시한 날짜에서는 7월 6일인데 제가 이제 임시로 좀 5월 30일로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이 투약 종료일 쪽에 직접 이렇게 반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 추가이지만 이게 투약 양을 좀 수정하고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되기 때문에 뭐 이 날짜로 이렇게 자동 이렇게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동으로 갱신해서 수정을 뭐 이 정보를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수정하고 날짜는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그 계산된 날짜가 있으니까 이 날짜로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자동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말 그대로 예전 날짜예요. 예전 날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만 투약하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날짜에 또 종료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외출 외박 시 약을 안 가져가면 자, 외출 외박 시 약을 안 가져가면 약 수량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죠? 안 가져가시면은 어차피 제공 안 하신 거잖아요. 뭐 어르신 뭐 자녀분 댁이랄지 병원에 가셨는데 약을 안 가져갔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약 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있는 약을 그대로 투약하시는데 만약에 변동이 있다.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폐기랄지 또는 뭐 약을 뭐 어르신한테 제공했다든지 또는 뭐 분실이랄지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약이 좀 변화가 있다. 그때는 뭐냐면 아까 그 여기 잔량 조정 버튼 있지 않습니까? 잔량 조정 가셔가지고 잔량 조정해서 여기서 뭐 그 시점에 그 5월 26일 날에 약이 뭐 2개 잃어버렸다. 그러면 2개 36개에서 2개 잃어버렸으니까 34개죠. 뭐 2개 분실 이렇게 쓰신다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건 사례지만 이게 그 뭐 외출 외박 때 가져갔다든지 또는 병원 때 가져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기록하셔도 되고 또는 실제 그 만약 오늘 투약을 했고 여기서 조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수정하시고 여기다 사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뭐 수정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에서 잔량, 그다음에 또 투약 일지에서 잔량 조정 버튼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투약 만료에 잔량이 2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 연계로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투약 기간을 조정해야 하나요? 자, 보면 투약 만료에 잔량이 2개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투약 만료인데 잔량이 2개 있다. 그러면 역시 이 조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조정 버튼 누르셔서 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다가 영어로 입력하시고 여기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료가 오늘이고 2개 남았다. 그럼 2개 남은 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사유를 또 쓰시면 되겠죠. 사유가 있다 하신다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관리할 때 좀 편하니까 뭐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 쓰시고 없으시면 그냥 영어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약 만료의 이거죠. 그다음에 ATC 포장 약은 ATC 포장 약은 포함되어 있는 약마다 용법이 달라도 포 단위로 총량 관리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답변 받고 싶습니다. 자, 보면 ATC 포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ATC 포장 약은 그 포함되는 약이 용법이 달라도 지금 뭐냐면 이거죠. 자, 들어가셔 보시면 여기서 정보 수정에서 ATC 클릭하면 여기 보면 뭐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과약도 있고 뭐 외과약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이 약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실제 약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뭐 여기다가 뭐 내과약 쓰시고 또 약명을 쓰시고 뭐 몇 개인지 뭐 거기까지 다 세부적으로 입력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신규 등록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규 등록에서 기존에 있는 약으로는 수정하시면 안 되고 신규 등록에서 여기다가 뭐 내과 약 포함 뭐 세 가지 종류라고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 약으로가 앞으로 이제 그 ATC로 이제 그 기록하신다면은 여기다 좀 길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내과 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내과 약, 뭐 타이레놀, 약명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아는 약만 좀 샘플로 쓰는 겁니다. 한정, 뭐 이런 식으로 또 외과 약, 또 정신과 약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써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라고 해서 또 물음표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시는 거는 이제 기관에서 정해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누구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 밑에 또 ATC와 진전형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 추가 기능 이용 시 10일 간격으로 처방받다가 30일 처방으로 변경됐을 때 자동 추가 생성 시 15일로 자동 생성되지 않고 30일 기간으로 생성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거는 잠깐만요. 약간 좀 제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자동 추가 기능 이용 시 그러니까 이거죠. 자동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자동 추가 이 기능인데 10일 간격 이거 일자 간격 이거네요. 10일 간격으로 했을 때 자 10일 간격으로 처방받다가 30일 간격으로 했다. 그러면 다시 일단은 그 10일 간격으로 실제 그 투약 기록을 쭉 했잖아요. 10일 간격이면 거의 뭐 한 달에 뭐 2번 정도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30일로 바꾼다. 그러면 어차피 이 약은 어차피 투약 기간 자동 추가는 이 종료일자, 투약기간 종료일자에 따라서 계속 생성됩니다. 그렇죠? 생성되고 이 30일 간격은 언제든지 투약 기록을 하시면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약 기록 끝나면 다시 그 이후에 또 30일 바꾸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다 진행되는 걸로 지금 적용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격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날짜를 넣으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총량 관리 대상 제외 품목에 좌약도 해당되나요? 그죠? 아까 보면 이 총량 여기잖아요. 총량 물음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거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써놨는데 여기에 뭐 좌약이랄지 뭐 안약이랄지 그런 내용은 없지만요. 실제 경구용 입으로 드시는 약이 아니면은 총량이랄지 장자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약은 어떤 그 항문으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약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약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과 잔량을 관리하지 않는 그 투약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갱신 예정인 약의 총량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아까 위에서 질문하신 부분이네요. 자, 갱신 예정인 약의 총량 변경. 일단 어차피 저희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단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갱신 예정인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것도 역시 총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약된 일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투약 기록 이후에 이렇게 수정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총량을 누적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5월 1일자부터 한 300개 너무 많고 한 50개를 타오셨어요. 잠깐만요. 50개를 타오셨습니다. 네, 50개를 타오셨는데 자, 그래서 50개를 타오셨는데 그 기간이 한 5월 30일까지예요. 이때까지 주셨는데 나중에 또 이분이 또 처방을 한 5월 20일 날 받았어요. 5월 20일 받았고 또 여기다가 50개에다가 50개 더 받아가지고 100개로 누적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또 6월 30일로 날짜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의도된 어떤 그 기능이 아닙니다. 의도된 기능이 아니고 실제 50개면 50개로 끝나고 이 날짜가 이제 5월 30일이면 5월 30일 딱 끝나시고 여기서 이제 자동 투약 기간을 또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5월 30일 날에 이제 6월 1일자로 새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1일자에도 똑같이 50개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총량이 좀 바뀌었다. 새로 처방된 약의 총량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6월 1일자로 새로 추가된 어떤 그 정부에서
이걸 수정으로 6기로 바꾸신다든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정보를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쌓지 마세요. 60개 또는 뭐 계속 뭐 100개 뭐 나중에는 뭐 1000개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날짜가 뭐 1년, 2년, 3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갱신이 계속 되면은 똑같은 약들이 많아지겠지만 실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투약 만료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체크레즈만 보이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은 투약 만료된 약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추가 또는 자동 갱신에 따라서 이 투약 기간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투약 총량도 계속 유지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계속 누적시켜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적하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적하시면 또 여기서 총량도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최초에 기록됐던 그 투약일지의 잔량이 현재 누적되어 있는 총량의 값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당시에 기록했을 때는 50급부터 시작했는데 이 누적시키다 보니까 그 과거에 첫 날짜에 기록된 투약일지 보니까 잔량이 뭐 3,000개, 5,000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은 또 공단 평가할 때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